코민포럼은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코민포럼, 코민텔은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코민포럼은 포럼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가 들어간 거는 이제 스탈린 시기의 대숙청의 주체였던 그 첩보기관의 역할이 엄청나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협력들이 코민텔은 운동체라 그러면 코민포럼은 정보기관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정보기관과 운동체 성격이 분리되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는 그 사회주의 진영의 8개당과, 하여튼, 사회주의 진영의 소련 공산당과 이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집권한 집권당 플러스 서유럽에서는 프랑스 공산당과 이탈리아 공산당, 그렇게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관지에서 이제 for lasting peace, for people's democracy죠. 항구적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주관으로 국외국어로 발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민텔을 해소한 이유에는 코민텔을 대체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대신에 이 표현도 좀 그런데 하여튼 인터내셔널 미팅 오브 커뮤니스트 앤 워커스 파티스라고 해서 국제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거칠게 57년, 60년, 69년 한 세 차례밖에 이제 개최가 되지 못했는데 57년은 이제 57년은 상당히 좀 뭔가를, 그러니까 코민포럼을 해소한 이후에, 이제 스탈린 이후에 이제 새로운 재정비를 위한 국제회의였고, 64개, 전 세계 64개 정당이 참여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중소 갈등의 이제 분쟁의 단초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1960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회의를 갖다 더 정례화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57년에 갈등이 시작되면서 60년에 외형상 81개 정당이 참여해서 늘어났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공산당은 참여를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이제 어쨌든 했고, 나중에 또 69년에는 중소에서 이제 중국 공산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고, 중간 눈치 보던 베트남 공산당, 조선노동당까지 이제 불참하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비교를 하자면 코민텔은 대회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실무 구조는 없고요. 실무 구조는 없고 이제 대회만 세 차례 됐었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세계 막스주의 평론입니다. 월드 막시스트 리뷰라고. 근데 이제 부제가 이제 평화 사회주의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이름이 그렇고 이제 일본에서는 평화 사회주의 재문제라고 해서 발행이 됐습니다. 1958년부터 90년까지 월간 이론 정세지로 이제 발행이 됐고, 본부는 체코에 있었고 프라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에 69개 공산당 노동자당이 참여해서 구성을 했고, 매호 50만 부를 발행하는데 전 세계 145개국을 배포를 했고 41개 국어로 번역돼서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 시기에 이제 논의되는 각국의 공산당의 이제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제 투쟁 상황이나 사회주의 이론적 문제들을 다루는, 당면 투쟁을 다루는 네 개체가 이제 이 막스주의 평론 또는 이제 평화 사회주의 재문제 이 소책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위상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책자예요. 작고 얇은 책자. 한 호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 거죠. 수십 개 언어로 동시적으로 이제 번역되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조선어판은 거의 없는 걸로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여기 반공주의 대응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코민텔은과의 차이를 제가 이제 이 회의 체계와 이론지, 그러니까 코민텔은의 이제 실천력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코민텔은 조직 형태로 작동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느슨한 형태의 이제 그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반대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사실은 그 책자 형태에서 더 반공 세력들 조직적인 대응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라브로스 커뮤니즘은 1950년, 92년까지 미국 그 국무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제 이 공산권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그 잡지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 연구소 같은 재단 같은 경우는 연감을 66년부터 91년까지 냅니다. 이어북 오브 커뮤니스트 인터넷 어페어스 그러니까 그 거의 공산주 연감인데 이 책이 보통 한 800페이지 정도 거의 그 사전급의 연감을 계속 발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CIA에서도 월드 스트렝스 오브 커뮤니스트 파티 오니제이션에서 그 세계 공산당 조직들의 실질적인 그래서 공산당에 대한 역사를 소련보다 오히려 이쪽 자료들이 더 상세하게 추적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련 책은 사실은 아까 위에서 표현했던 그 WMR 같은 경우 월드 마크스 리뷰 같은 경우는 그냥 주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장들이 있고 그 정세지다 보니까 이론은 따로 이제 놀고 모든 것은 사실은 소련에 집중돼 있었던 이런 상황인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다 객관적인 정보는 사실은 이쪽 그 소련에 대항하는 반공주의 세력들의 책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운동을 재구성하면 양쪽을 그 두 대립되는 입장들을 종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진행됐던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기도 굉장히 짧은 시기가 아니죠. 1945년에서 이제 1990년까지 45년, 거의 반세기인데, 뭐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면 냉전 시작했다가 상황에 따라 대탕트 다시 냉전 그 사이에 6.8혁명이 껴있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 독립과 민족해방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중국정부 49년 민족해방 독립은 이제 알제리부터 시작했고 그 사이에 혁명은 쿠바 혁명, 베트남 혁명. 베트남 혁명은 20년, 뭐 길게는 30년 전쟁이라고 하죠. 56년부터 해서 75년까지 이어졌고 니카라과 혁명이 있었고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는 이제 헝가리, 프라하, 폴란드, 천안문까지 이런 위기 국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후 복지 국가 체제, 케인즈주의적 합의에 기반한 복지 국가 체제가 20년 유지되다가 그것이 다시 이제 경제 위기에 닥치고 거기에 대한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로 이제 이 시기 마지막 부분 70년대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은 코민포럼과 공산당 노동자당 대회 국제회의하고 저쪽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재구성되는 거죠. 제2인터내셔널 계열. 그다음 노동 쪽에서는 전후에 이제 세계 노련으로 좌우 통일했던 것들을 반공 냉전 들어가면서 국제 자유노총으로 분열시켜 나와서 다시 여기에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급투쟁 대 사회적 협약, 소위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운 세력들이고요. 여기에서도 결국은 이제 반공주의 세력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고요. 삼인주의는 이제 그 1959년에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탈좌파화, 국민정당화를 가는 거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재구성하면서, 형성은 아니고 재구성하면서 가는데 이제 그 내에서 중소논쟁, 중국 측에서는 2차 수정주의 논쟁이라고 부르죠. 식민증이 있었고, 이런 그 엄청난 사건들 속에 이제 그 소련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관통하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국가와 이제 운동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코민테른의 비극이 반복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련의 우위, 소련 국가 체제의 우위,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그 운동의 이 네트워크화된 운동이 되다 보니까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은 이제 당대당 관계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코민테르는 없는, 코민테르는 가로로 생략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1차는 외교, 그다음에 외교의 밑에서는 그 정보기관들이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하는 상황들이었고, 이제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코민테르 시기보다는 또 확장된 형태, 확대된 형태의 서유럽 공산주의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공산당과 프랑스 공산당이 대중정당으로 반파시즘 투쟁, 레지스탕스 투쟁에 힘입어서 이제 성장을 해왔고,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제 이들을 제어하는 것들이 관건이 됐던,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를 걸쳐왔고요. 설명은 좀 이쪽 부분도 간단히 생략하고, 표를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냉전 들어가기 전 같은 경우에 이제 사민주의 세력하고 공산당 세력들이 각 나라에서,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그러니까 이제 소수파이지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40년 선거에서 공산당이 사회당을 제치는 상황이 되고요. 이탈리아는 21% 19%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좌파들의 이제 힘이 강화되는 이제 이 시기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전후 직후에서의 이제 공산당들이 어쨌든 2차 대전의 이제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제 보는데, 체코는 상당히 제1당이죠.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핀란드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등등에서 사실은 이제 다당제에서 20%대 또는 이제 10%대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들을 형성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냉전으로 전화되는 시점에서 대중적 기반이 있는 정당들은 살아남고 나머지 정당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 세 나라는 공통점이 뭐냐면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이제 원래 이제 스페인도 그랬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2차 대전을 피해 나가서 이제 독재 파시스트 하에 있었고요. 그리스도 60년대 군부 쿠데타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세 나라들이 동시적으로 민주화를 하면서 선거 정치가 펼쳐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제 이 유럽에서 큰 변화를 주동했던 데서의 이제 각국의 공산당의 세력들, 스페인 공산당은 이제 원래 굉장히 민주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선거적으로는, 그러니까 노총은 하나, 좌파 노총을 잡았지만은 선거에서는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던 과정이었고요. 포르투갈은 더 작은 나라지만 1973년에 소위 이제 튤립혁명을 통해서 공산당이 상당히 세가 강력한 좌파의 강력한 세력들, 사민주의와도 대등한 정도의 세력들을 했었고요. 그다음 그리스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인데 어쨌든 초기에는 파속이 사회당입니다. 파속이 그리스 사회당인데 이제 차이가 없다가 이제 점점점 사회당 중심으로 사회당이 좌파를 대표하게 되죠. 이 시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82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전후에 엄청난 노력에서 해서 그러니까 공산당하고 이제 사회당이 합작을 하는 거죠. 82년 합작해서 프랑스와 미테랑이 대통령 대선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사회당 공산당의 이제 공동 강령으로 했던 그 시기였고, 또 81년에 이제 그리스에서도 파속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서도 이제 공산당이 이제 커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시점이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됐던 거고요.
종합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 이제 그 80년대 자료입니다. 80년대 자료, 공산당의 세를 갖다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저쪽의 자료인데, 전체 84년 중반에서 보게 되면, 15개 국가의 공산당이 집권, 소련과 이제 중국을 포함한, 이쪽에 이제 국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당원 7,5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사회주의권에서 약 한 85개 공산당. 대략 이제 한 500만 당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 100개 정당이 약 8천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권을 보게 되면 중국이 이미 당원이 4천만 명, 소련이 1,900만 명, 그 다음에 동구권들이 쭉 이제 있고요. 거기에 베트남이 2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좀 작고, 몽골이라든지 라오스 작은 나라니까, 뭐 알바니아 작은 나라니까 단위수가 적은 거고, 웬만한 규모가 되면 100만까지 해서 이제 이들이 위에 말씀드린 7,500만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권 이외의 공산당은 서유럽이 300만,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가 134만,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무장투쟁과 사회주의는 있긴 하지만 정식 공산당은 거의 약했기 때문에 이제 7만, 남북 아메리카는 46만인데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44만인 거는 위에 쿠바의 숫자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북아메리카는 2만밖에 되지 않죠. 북아메리카는 캐나다하고 미국 공산당을 가리킵니다. 남미와 아시아를 보면 멕시코 4만, 파나마 3만 6천, 파나마는 많은 거고 멕시코는 적은 거죠. 브라질 3만이고요. 브라질 공산당이고 마오주의 공산당 피시도배가 더 큰데 거기 이쪽에서는 빠져 있는 거고요. 콜롬비아는 이제 숫자는 적은데 여기 콜롬비아는 그 무장투쟁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2만, 체 개발을 배신한 볼리비아 공산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공산당이 46만이죠. 아시겠지만 일본 공산당 완전히 사회적으로 배제된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이 통계는 나중에 변하는데 인도 공산당 CPI, 그 다음에 뒤에 M, CPI 막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낙살 라이트라고 해서 CPI ML 하는데 ML은 소수니까 빠져 있고, 그 이제 CPIM이 케랄라하고 이제 웨스트 벵갈에서 이제 집권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 같은 경우도 인도하고, 인도 숫자는 뭐 지금은 다 100만 넘는다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신뢰하기 힘들기도 하고 정확히 뭐 통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위에서 이제 46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134만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하고 일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500만이라고 하지만 이탈리아 공산당이 최대로 찍었을 때 200만 넘었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80년대 같은 경우에 150만이고 프랑스 60만, 포르투갈 20만. 포르투갈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20만 상당히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페인은 9만 정도고, 그 다음에 서독은 데카페가 이제 다시 불법화된 걸 합법화시킨 당의 숫자고요. 그리스가 이제 4만, KK, 핀란드, 네덜란드 다 이제 소수 정당이죠. 소수파 정당. CPGB 영국 공산당 같은 경우도 이때는 이제 많이 찌그러진, 최대 했을 때 한 4만 명까지 갔었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KKI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 공산당 국내파, 나중에 시리자가 된 세력입니다. 시리자. 그러니까 이제 대략, 그러니까 유럽이 500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이 정도, 스페인까지, 이 정도가 이제 좀 유력한 세력이었고, 나머지는 아주 소수파에서
핀란드에서 34,000은 적진 않지만, 이제 그 핀란드는 원래 이제 러시아 혁명 때부터 해서 서로 치고받고, 등등등 해서, 근데 공산당이 좀 세가 센 나라에 속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됐고요. 동유럽 공산당은 따로 정리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첫 번째는 45년 소위 이제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정들을 해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각국의 당명, 다 공산당 아니죠. 소련 공산당이고, 독일은 이제 사회주의 통일당 SED고, 알바니아는 노동당이고요. 엠베르 호사 악명 높은, 루마니아 공산당, 차우세스쿠가 있고요. 헝가리 노동인민당, 헝가리 사태 기억하시면 되고요. 폴란드는 이제 통합 노동자당, 체코는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에서 사실은 혁명 이전에도 대중적 기반이 있었던 데가 이제 두 나라, 체코하고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는 싸웠고 지금 티토 사망 이후 그 다음에 해체 이후에 지금 6개 나라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해체되는 과정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죠.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과정들이 많긴 하지만은 유럽 코뮤니즘을 봐야 되는데, 유럽 코뮤니즘은 이제 그 소비에트는 사실은 이제 애증의 관계인데, 탈소비에트와 일국의 특성과 이제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죠. 국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역사적 누적 효과, 쉽게 얘기하면 소련의 앞잡이입니다. 공산당은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는 그 남북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너희들 왜 여기 사느냐, 소련으로 가라, 러시아의 앞잡이들, 이런 비판들이 이제 누적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그 비난이 역사적으로 30년, 40년 누적된 효과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채택한 의회주의와 합법주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체성과 대중적 기반에서 혼란을 야기했고, 내부에서 이제 그 동의가 없는 상태였고, 상층에서의 합작이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 투쟁에서 이제 그 대중적 성과를 이제 내지를 못하고 그냥 또 바로 폐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예를 들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회당의 하위 파트너가 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미테랑이 사회당을 잡으면서 이제 공산당이 주류에서 비주류로, 다수 소수 관계가 뒤집어지는 거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익과의 역사적 타협을 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악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시도였는데 거꾸로 이제 혼돈과 분열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붉은 군대가 유럽을 진격하면서 이제 소련의 영향권이 확장이 되는데 이제 소련 자체는 스탈린에서 후르츠초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이게 이제 코민텔은 1, 2, 3, 4개의 좌측 모델과 유사하게 개혁, 보수, 개혁, 이런 식으로 소위 정통파와 개혁파의 권력 교대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죠. 이 시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달라진 시점에서 이제 소련의 전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진영태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는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그리고 신식민지 제3세계 진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혁명의 기지이자 지도부이다라는 게 이제 소련의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자본주의에 맞서는 중심부의 노동 계급이 중심적 동맹이고, 제국주의 민족 맞선 민족해방운동, 이 사회주의 진영과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3축 이론인데, 이게 이제 코민텔 전략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민포럼도 이제 정확한 조직이 아니었고, 유럽 조직이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해소 이후로는 조직 없는 네트워크 운동이고,
조직 없는 네트워크 운동이다 보니까 외교 라인과 첩보 라인과 운동 라인이 이제 뒤 범벅이 된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은 5, 60년대 이제 독립과 민족회방 국면에서 제3세계에 상당한 호소력을 가졌지만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반공주의, 전체주의론, 대숙종과 학살, 비민주성 등에 대한 집요한 선전 앞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호소력을 갖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좌우가 아니라 실제로 국제적 대립이 이 교실과 마을과 가정 안에까지도 이제 좌우 대립으로 강요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공산주의 선거 정치가 이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오직 이제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토에서만이 이제 살아남는 이런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로의 길을 선택한 이제 제3세계에서도 아프리카 사회주의라든지 이제 아랍 사회주의 등이 60년대는 인기를 누렸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결국은 그 유사 소비에트적 단거 모델이 정착되면서 결국 이제 그 권위주의, 부패, 경제 비효율 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함께 이제 이쪽도 해체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 네트워크이다 보니 운동의 주체가 이제 없는 상황에 이제 가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더 이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평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비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다루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주아 아카데미에서는, 뭐 꼭 부르주아만은 아니긴 하지만, 좌파적, 비판적 등에서는 이제 좀 추상적으로 이 부분을 평가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제가 주장하듯이, 운동을 중심으로 만들었을 때 주체들이 사실은 여기서 당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과 대중운동에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련과 나머지 관계에서 그 소련의 압도적 우위가 있듯이 운동 내에서도 이제 위로부터의 동원 모델이다 보니 당운동의 압도적 우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은 정치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이제 대중운동들이 이제 당운동의 종속된 형태의 모델로 작동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비어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소위 이제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그 냉전 시대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조직 없는, 코민텔은 없는 운동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 없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으로 이제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